우리 인간은 제도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뀐 25 공시영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쫄 필요가 전혀 없더라 이거죠. 오히려 풀기에 더 좋아졌더라. 특히 어법적으로 약하신 분은 5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23 국가직 시험하고 25 바뀌는 시험하고 유형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무원 시험은 어휘로부터 출발합니다. 밑줄을 주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 선택하는 거, 이것이 국가직 시험이었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었죠. 요거는 암기를 한 학생이 더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25 바뀌는 시험에서는 빈칸을 주고 문맥상 들어갈 적절한 단어, 한마디로 글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이 약간 동반이 돼야 되겠죠. 생각을 요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아주 잘 바뀌었습니다. 자, 23 국가직에서는 또 이디엄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것은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요거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오죠. 이것은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제죠. 단락형 어법이 하나가 나오고 4개 문장 줘놓고 틀린 문장, 이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빈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어법적으로 적절한 거, 요거 한 문제하고 단락형 어법, 이게 두 문제, 기존 방식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변별력을 주기 위한 거죠. 요거는 아주 잘 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작 문제 사라졌어요. 영작 문제가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영어로 이어졌지요. 23 국가직에서 생활영어 3문제 쪼르륵 나왔습니다. 근데 바뀌는 시험에서는 생활영어가 기존 방식 그대로 한 문제가 나오고 말풍선형, 재미나네요. 사람의 얼굴 모양도 나고 말풍선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쉽습니다. 생활영어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으로 가보면 내용 일치 불일치가 바로 이제 이어집니다.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독해 방식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는 시험에서는 실용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글의 제목 문제, 그냥 독해 유형으로 나오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실용 지문 속에서 글의 제목 문제를 또 묻고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글의 주제라든가 요지라든가 무관한 문장, 문장 삽입, 순서 정하기, 빈칸 추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바뀌는 이 시험에서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바뀌는 시험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뀌는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뭘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실용문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토익스러운 냄새가 나는 그런 지문들. 그래서 첫 번째 실용 지문 하나를 주고 두 문제를 묻습니다. 글의 목적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단어하고 동의어 하나를 묻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문제나 똑같이 시간적으로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 두 번째 거, 여기도 실용문 하나를 주고 두 문제를 묻는데 요거에서 시간이 단축이 될 거다. 글의 제목이 어떻게 되겠냐 한 문제하고 내용 불일치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영작이 빠지는 대신에 이런 걸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문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내용 일치 불일치. 이것도 실용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일치, 요거 지문 하나, 내용 불일치, 지문 하나, 지문 각각 하나씩 해서 한 문제씩 묻고 있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죠. 내용 일치 불일치는. 그죠? 밑에서부터 확인 작업 들어간다는 거. 그건 똑같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바뀌게 되는 것은 실용문을 활용하고 있다.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 공시에서 만점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 길러야 돼요? 바로 문장 보는 눈,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해석을 하는 방법 등등 이런 것들을 익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2번은 전형적인 어휘 문제인데 기존 유형에서는 줄친 부분의 어휘하고 비슷한 의미의 어휘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것은 뭐냐면 이렇게 빵꾸를 뚫어놨죠. 빵꾸를 뚫어놓고 문맥상 봤을 때 어떤 단어가 적절하겠느냐. 이것은 약간의 해석 능력까지 동반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동반하라 이거잖아요. 잘 낸 유형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문장짜리 어법 문제인데 빈칸을 뚫어놓고 뭐가 들어가겠느냐. 요거는 어법적인 것, 즉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그죠? 문장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낸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5번 전형적인 기존의 형태의 문제입니다. 단락형 어법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원리,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7번은 생활영어 문제죠. 6번은 기존의 유형 그대로입니다. 빵꾸 뚫어놓고 대화의 흐름상 봤을 때 뭐가 맞겠느냐. 근데 7번은 약간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도 그려놓고 말풍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생활영어 문제입니다. 대화의 흐름상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화의 흐름을 잘 보시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완벽하게 변화를 주려고 했던 부분은 바로 8번, 9번, 그죠? 그리고 10번, 11번 요 대목입니다. 실용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광고글, 아마 토익에서 조금 모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요, 이렇게 글을 주워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묶고 있어요. 글의 제목,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어휘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의미를 지닌 어휘를 골라봐라. 요거, 그죠? 가만히 보시면 녹색 부분 있잖아요. 요 대목을 보시면 뭐 답이야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문장들이 좀 길어요. 길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을 소화해낼 수 있는 문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번,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토익형이죠. 진짜 토익형 문제입니다. 안내문 같은 거 이런 거 줘놓고 두 문제 묻는 거. 여기서는 뭐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단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적인 거 조금 실력을 쌓은 학생 있잖아요. 문장 보는 눈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영작 문제도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용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그렇게 단축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법적인 게 좀 약한 학생들은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제목 물어보고 있고요.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3번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이거는 기존 유형 그대로인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기존에는 그냥 독해 지문 속에서 물어봤는데요. 바뀐 건 뭐냐면 실용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약간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실용문을 활용해서 내용 일치, 불일치를 묻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고 문장들이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실용문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용문은 길쭉길쭉한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하라.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하라. 이것도 마찬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하라. 그러면 바로바로 답이 도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바로바로. 자, 그 다음에 14번부터는 이제 다 기존 유형 그대로입니다. 7문제, 그죠? 7문제. 7문제는 그대로예요. 글의 주제 하나 나오고요. 제목은 빠졌어요. 글의 요지가 나오고, 글의 요지. 그리고 요거 흐름상 관계없는 문장.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온 문장이 어디로 들어갈래? 문장 삽입. 그리고 이어질 글의 순서 정확히 이렇게. 그리고 빈칸 추론 2개 이렇게 해서 19번, 20번 빈칸 추론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다면 실용문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좀 실용문을 이용해서 토익스러운 걸 조금 삽입했을 뿐이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에 대한 어떤 실력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장착을 했다면 이 바뀐 영어에서도 100점은 분명히 쉽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25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문장의 원리, 그 다음에 해석의 원리 이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영어 100점으로 합격하게 될 거다 확신합니다.